15번째 시간, 16번째 시간이에요. 16번째 시간. 전번에 14번째 강의까지 하고 15번째가 16번째 시간입니다. 61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그죠? 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령상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은 수용자 가족이 사망하면 2일간이죠. 2일간. 2일 틀렸고, 옳은 것. 소장은 구령의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구령 신청, 구류나 근거는 신청할 수 있어요. 미결수까지 있다죠. 세 번째,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할 때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죠. 예. 나중에 시키면 되니까. 소장 완화 경비 촉 수용자가 작업 기술에 탁월하고 작업성이 우수한 경우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 개인 2시간 할 수 있다 했죠. 개방적 완화는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국고 수입이 아닌 본인 수입으로 하죠. 65번 보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랑 보겠습니다.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에 이송할 수 있어요. 직업훈련 교도소를 보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송은 키워드가 있죠. 법무부 장관이 이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끝. 자, 직업훈련 직종 선정 훈련 과정 인원은 법무부장의 승인받아 소장이 정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다르니까 징벌 대상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는 선정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자의 취업 지원의 회의는 과반수인데요. 과반수는 패턴이기 때문에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여기 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시행규칙이 나오면 좀 까다롭긴 해요. 1번.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 과정의 인원은 우리가 지방교육 승인 틀렸죠. 지방교육 승인이 아니라 법무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끝. 답은 1번이고. 교정실의 장은 소년 수용자의 손돌려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 수양, 읽고 쓰는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대상에서 선정의 교육까지 예외 조항을 줍니다. 세 번째, 교정실의 장은 15세 미만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네 번째, 교정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 대상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됐을 때는 보류를 할 수가 있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시행규칙상 수용자 직업훈련의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일단 15세 미만은 오케이죠.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 이건 끝났으니까 제한이 없죠. 마쳤으니까. 징벌 집행 중인 경우가 되는 거죠. 징벌 중이다. 교육과정을 수행한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업 교육훈련에서 작업 직업을 부탁 못 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15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의 교육이 부족하고 곤란한 정신병질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해당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5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금고형,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을 해야 되죠.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 끝. 소장은 수용자 15세 미만인 경우엔 직업훈련 못합니다. 3번.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여 질병 등 훈련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좀 미뤄야 되겠죠. 다 나을 때까지. 네 번째.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다른 교정에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송소. 왜? 직업훈련 전담 교도소로 보내면 되겠죠.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도소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부의 작업은 안 된다는 거고요.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령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 교정에 매주 1회 작업실을 보내는 매일이죠. 매일 아웃.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교전속이 사망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으면 1일간 면제합니다. 다만 수용 작업을 계속하기 원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지역? 개방지역이죠. 개방지역. 자, 여기서 1865 맞죠? 건강상 문제가 없고 개완 1까지 되죠. 집행에게 7년 미만은 바뀝니다. 바뀔 거고요. 안에는 뭐다?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죠. 네. 그래서 틀리셨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7년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밑에 해설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두 개 구별해서 안과 밖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68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을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을 옳은 것만 모두 못 끼면 1865죠. 1번 틀렸고 1865 아웃. 해당 직업성에 건강상 전혀 없을 것. 오케이. 일반 경비처에 해당할 것. 외부 기업체 일단 완화입니다. 완화. 가족, 친지,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 전화통화 등 연락하고 있을 것. 연락해야죠. 가족이랑. 그래야지 안 도망가니까. 집에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7년이다. 7년. 7년 미만이니까 이렇게 되면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아야 되죠. 가석방이. 직업훈련이 아니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규정서를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지역 건강상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다고 했죠? 교정 바뀌죠. 그러니까 완화만 됩니다. 완화. 일반 안 되죠. 아니니까 가족, 친지 등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 전화통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집행한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번 외부 통근자의 선정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1865 오케이 됐죠. 두 번째 개완까지죠. 왜? 개별이란 말은 없습니다. 답은 2번.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수용자는 집행하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개방지의 작업자는 일반적 요건을 갖춘 수용자로서 집행하기가 10년 미만이나 형기 기사로서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용자에 선정하게 된다. 그렇죠? 바뀌니까 7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 1865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방적 완화까지 가족 친지들하고 연락하고 있고 집행이 7년 미만이죠. 7년 미만. 네.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술 습득하고 근로기구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소장 구령의 작업 중에 있는 사람,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 부과할 수 있다. 소장 외부 통근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용자 중에 선정한다. 그래서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라 이거 틀렸어요. 미만. 그다음에 3번.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장에 지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야, 이게 참 잘 말장난 같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부터 이제 노동하기가 어려우니까 7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외부 통근자는 개방적 완화 경비 처우에 해당하고 그런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죠. 65세 미만. 소장은 외부 통근자 법률 위반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 소장이 전 준수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선 취소해야 되는 할 수 있다죠. 임의 규정이에요. 어떤 위반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소장은 외부 통근자로서 선정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 적응률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자, 맞죠? 3번 맞고 교육해야 한다. 소장은 외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허가할 수 있다죠. 임의 규정이죠.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수칙이라는 단어가 되죠. 안전에 대한 것은 임의 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해야 된다가 되는 거. 안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장 외부 통근자에 대해서 수용자 자체에 대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수용자 지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근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소장 외부 통근자가 법률 위반을 행위를 하거나 법무장관이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이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 통근자 취소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소장이 일반 경비 처우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작업을 선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으로 일반이든 중경비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장이 결정하면 그 외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경비 처급도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직업 능력 훈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교정의 장은 몇 세 미만의 수용자를 직업 훈련 대상자 15세 미만이죠. 15세 틀렸고 교정에서는 수용자가 개방적 완화 경비 처업으로서
1번이네요. 2번 그래서 완화교육적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 외부의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외부는 왜? 할 수 있다로 끝나죠. 네, 할 수 있다. 수용자가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석방할 때 본인의 즉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수용자가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주의금을 지급한다. 맞죠? 네.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의 비용 나온 뭐예요? 본인 부담 원칙이죠. 네. 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장은 사용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 교정소 안에서 설치하는 걸 합니다. 그렇죠? 사용확정자는 분리심사가 없기 때문에 교도관의 일을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소장은 수용자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월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말하면 1일간 해당 수용자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용자 작업을 계속하기 원할 때는 예외가 있다. 집체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수용자 중에서 소장이 집행한다. 집체는 뭐예요? 지방교육자 집체. 지방교육자 지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76번 집체. 지방교정청장이 정한 집체니까 모아놓고 하는 훈련소 개념이야. 수용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를 발생하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의 법인이 양도하거나 담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됐죠? 네. 그 다음에 77번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에 관하여 교정에서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일반 경비처 수용자에서 직업훈련의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인정하여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 측의 훈련 직업훈련 외부 교통은요 외부 통부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장이 재량으로 중견기초국도 보낼 수 있지만 외부 뭐야 직업훈련이죠. 예,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걸 잘 기억해주세요. 직업훈련은 예외가 없어요. 완화 이상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설명할 게 없죠. 네.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이 3개월 이하가 아니라 2개월이에요. 2달이죠. 2달. 야나두 2달.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 위탁, 노무, 도급. 네, 맞고요. 소장 교도를 중지하려면 중지니까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회계 딴주머니죠. 세입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교도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여기서 답이 틀렸죠. 그래서 경쟁입찰로 가죠. 네, 경쟁입찰로. 경쟁입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교도작업으로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을 생산된 제품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 공기업들이 주문을 하라고. 그래서 12월 1일입니다. 그 회의 개시 1개월 전이죠. 1월 1일부터 1회계연도가 개시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된 것이는 무조건적으로 공고된 거 교도관들이 제조자에서 산다는 얘기고요. 법무부 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그러니까 나머지 설명할 게 없고 회계 이거 나머지 설명할 게 없네요. 예, 구매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법무부는 형의 집행 수용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하거나 교도소 안에는 설치된 개방 지역에서 했을 때 교도를 운영할 수 있다. 됐고 80번 보겠습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모두 고른 것은 교도작업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나 전자상거래 교도작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판매할 수 있어요. 외부 판매. 법무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용은 회계는 회의1이죠. 회의1. 회의1이야. 1개월 12월 1일. 법무부 장관은 민간기업체 참여 교도 내용을 계약으로 정한다. 틀렸죠. 계약은 그 교도소가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승인만 하고요. 재승인할 땐 지방교정이 승인하고. 틀렸네요. 특별회계는 교도소의 운영 관리하며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딴주머니 차는 건 법무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틀렸고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남는 돈은 다음 연도에 통장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입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그리얼이죠. 예. 됐죠?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번째 강의 마쳤고요. 예.